여행사 직원이 털어놓은 절대 말 못한 시니어 여행의 진실. 은퇴하면 우리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대부분의 5060대들이 입 모아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직장도 정리하고 나면 이젠 우리 인생의 보너스 타임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 보너스 타임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건 대개 해외여행입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유럽, 동남아, 혹은 한적한 남태평양 섬들. 예쁜 사진을 찍고 낯선 문화를 체험하고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나 나도 이제 좀 살맛 난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 후 여행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꿈 정말 현실일까요? 여행업계에서 오랜 시간 일해온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60대 이상 손님 중 절반은 여행 중간에 지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예 돌아와서 다신 안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얘긴 우리도 광고에 못 써요. 이제 말 못했던 시니어 해외여행의 진실을 은퇴 후 삶이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러나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진실 체력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60대 초반의 박정숙 씨 부부는 은퇴 기념으로 10일간 유럽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를 도는 코스였죠. 가격도 꽤 나갔지만 젊은 시절 못 가본 걸 한 번에 해보자며 큰맘 먹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박 씨는 버스 안에서 저혈당 쇼크로 쓰러졌고 남편은 새벽마다 무릎 통증의 진통제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일정이었습니다. 하루에 버스를 56시간 타고 그 다음에는 좁고 낯선 길을 12시간씩 걸어야 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하면 밤 9시가 넘었고 다음날 새벽부터 다시 출발. 박 씨 부부는 결국 중간에 일정을 포기하고 귀국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체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직 괜찮아라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60대 이후 여행에서는 회복력이 관건이 됩니다. 잠을 줄이며 이틀 3일을 버티는 건 40대 방식이지 은퇴 후의 몸엔 맞지 않아요. 그 누구도 당신의 몸 상태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패키지든 자유여행이든 쉬는 날을 포함한 탄력적인 일정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실 여행의 불편함은 나이 들수록 커진다. 여행사에서 일하는 김성호 씨 48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웬만한 불편함은 스스로 해결하거든요. 근데 시니어 고객님들은 같은 문제가 생겨도 그게 공포가 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언어와 의료입니다. 70대 초반의 이선영 씨는 동남아 자유여행 중에 급성 장염에 걸렸습니다. 호텔에 응급약이 없었고 현지 약국 직원은 영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까지 갔지만 병원에서도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아 호텔 매니저의 도움으로 간신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일 이후 이 씨는 혼자 외국을 떠나는 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내 몸이 이상한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립감이었답니다. 여행지에서의 불편함은 단순히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 긴장, 그리고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여행 자체의 만족도를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출발 전엔 반드시 현지 병원 위치, 비상연락망, 보험 가입 여부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어 가능한 가이드나 의료 지원이 포함된 패키지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진실 여행이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여행 후 이혼을 결심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그 말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한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정다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한 부부가 오랜만에 함께 해외여행을 오면 오히려 싸움이 더 늘어요. 평소엔 서로 간섭 안 하고 지냈는데 여행은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실제로 60대 후반의 정모 씨 부부는 8박 9일간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뒤 도저히 못 살겠다며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여행 내내 사소한 일로 다툼이 반복됐고 서로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졌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죠. 문제는 여행이 아니라 은퇴 후 관계의 변화입니다. 평생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오다 갑자기 같이 노는 삶으로 바뀌면 서로를 불편해하는 순간이 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행을 관계 점검의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긴 일정보다는 23일 짧은 여행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속도와 리듬을 다시 맞춰 나가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행도 은퇴 설계 일부입니다. 그동안 은퇴 설계하면 우리는 돈만 생각해 왔습니다. 연금, 보험, 부동산, 자녀 지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경험과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여행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결코 쉬운 취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디론가 떠난다고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죠. 은퇴 후 여행은 더 많은 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체력, 건강, 감정, 일정, 동행자. 하나라도 엇나가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며 여행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잘 다녀오는 것이다. 당신은 분명 떠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여행은 보상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보상이 오히려 고통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은퇴 후 여행, 무조건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떠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은퇴자의 여행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좋은 여행은 오래 기억되지만 나쁜 여행은 오래 후회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시니어 여행의 진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볼게요. 여행 계획 단계부터 준비물, 현지에서 꼭 챙겨야 할 것까지 실제로 활용 가능한 팁과 주의사항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출발 전 체력 관리와 일정 설계는 여행 성공의 핵심. 시니어 여행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체력입니다. 단순히 나 아직 젊어라는 생각은 사실 큰 함정이에요. 실제로 60대 이상 시니어 여행객 중 약 40%가 여행 중 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심혈관계 질환, 당뇨, 관절 통증 등인데요. 이런 기저 질환이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여행 최소 12개월 전부터는 규칙적인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 등으로 체력을 조금씩 올려야 해요. 특히 장시간 걷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 사전에 평지에서 30분 이상 걷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면 여행 중 부상이나 병원 신세를 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일정 짤 때는 무조건 많이 보는 것보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4개 도시를 둘러보는 빡빡한 일정은 피하는 게 좋고 하루 최대 2곳 방문, 그리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편이 몸과 마음 모두에 낫습니다. 2. 의료 환경과 보험, 비상 연락망은 반드시 점검하자. 해외여행에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는 위험 요인이 더 크죠. 따라서 의료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과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먼저 여행지 주변 병원 위치를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지도 앱에 병원이나 응급실 위치가 잘 나오니까 미리 저장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인 의료진이 있거나 한국어가 가능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어디인지도 파악해 두면 안심됩니다. 보험도 꼭 가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니어 전용 여행자 보험을 고르는 것입니다. 일반 여행자 보험보다
연령 제한이 높고 기저질환 관련 보장도 넓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보험 중에는 질병 치료비, 입원비, 응급 후송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도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저질환 악화 보장 여부와 긴급 구조 및 의료 후송 서비스 포함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의료비가 몇 천만 원으로 불어날 수 있으니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 비상 연락망도 꼭 준비하세요. 휴대폰에 한국에 있는 가족, 현지 가이드, 여행사 연락처, 보험사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긴급 SOS 기능이 스마트폰에 있으니 사용하는 법도 미리 익혀두면 좋습니다. 3. 여행 동행자와의 속도 맞추기가 중요하다. 은퇴 후 여행에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얼마나 큰 변수인지 실제 사례로도 많이 봤습니다. 70대 김모 씨는 친구 셋이 모여 유럽 자유여행을 갔는데 걷는 속도나 식사 취향이 너무 달라 매일 다툼이 있었고 결국 중간에 한 명은 먼저 귀국했어요. 반면에 60대 부부가 3박 4일 단기 패키지를 갔는데 적당한 휴식 덕분에 다음 여행도 계획 중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속도와 페이스를 맞추지 못해서인데요. 체력과 관심사뿐 아니라 여행의 목적도 다를 수 있으니 출발 전 반드시 동행자와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에 혼자만의 시간도 넣는 게 좋습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것보다 가끔 혼자 휴식을 취하거나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시간이 있으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4. 자유여행 vs 패키지, 내게 맞는 여행 스타일 선택법. 은퇴 후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패키지는 일정이 짜여 있어서 편하지만 체력 부담과 일정 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가이드가 있긴 하지만 자유시간이 적고 본인의 속도대로 움직이기 어렵죠? 반면 자유여행은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언어 소통 문제나 의료 문제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교통편 예약, 숙소 선택 등 사전 준비도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니어, 초보 여행객에게는 단기 패키지 자유시간 포함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5박 6일 일정 중 3일은 가이드와 함께 2일은 자유일정으로 하여 체력 부담을 줄이고 현지 적응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5. 꼭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과 생활 팁. 여행 가방을 싸다 보면 뭘 빼고 뭘 더 챙겨야 할지 늘 고민되죠. 시니어 여행객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평소 복용하는 약은 충분히 챙기고 약 이름과 성분, 복용법을 적은 한글 영문 처방전을 꼭 준비하세요. 여행 중 약국이나 병원 방문 시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모자, 선글라스 등은 필수입니다. 피부가 예민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라 자외선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작은 응급처치 키트밴드, 소독약, 진통제 등을 챙기고 가벼운 보조도 구저비식 지팡이, 무릎 보호대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현지에서는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걸으세요. 식사도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낯선 음식보다는 되도록 익숙한 음식을 선택해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6. 마무리 안정과 즐거움 모두 챙기는 현명한 여행자 되기. 은퇴 후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준비가 부족하면 고통과 후회로 돌아올 수 있으니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을 꼭 기억하세요. 체력에 맞는 일정 설계, 의료 정보와 보험 철저 준비, 동행자와 속도 맞추기, 자유여행과 패키지의 장단점 파악, 필수 준비물 꼼꼼 챙기기.
이 모든 게 나를 잘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몸 상태, 심리 상태, 여행 목적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그에 맞는 맞춤형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진짜 은퇴 후 행복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여행, 즐거운 여행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행 중 어려움이 생기면 부끄러워 말고 도움 요청하는 용기도 잊지 마세요. 여행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경험이니까요.